것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나 브레이크를 할게요. 거지 같은 것도 갖고 악기라고 소리를 내만드냐? 야, 적어도 악기는 이 정도는 돼야지. 아, 이것도 재미없다. 세상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네. 이 막대기로 연주가 되네? 같이 한번 모여서 연주를 한번 해봐.
저는 김희수입니다. 단재학교의 맏형입니다. 내가 단재학교로 들어온 때는 지난 3월 초였습니다. 솔바루쌤을 처음 만났던 날 나보고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를 하자고 했습니다. 솔바루쌤은 탱크로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다니던 돈보스코 영상학교에서 나는 공부를 변화시키고자 해서 그만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한 것은 오르프, 일본어, 수학, 영어 등이었습니다. 4월 말에 춘천으로 여행 가서 데스노트 연극을 하였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10월 23일에 위대한 탄생 2차 예선을 봤습니다. 진짜 떨렸고 긴장됐습니다. 내가 부른 노래는 West Life If I Let You Go 대시 맥칼니의 Because You Live를 불렀습니다. 그 후에 전화가 안 오자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년엔 대학에 가고 말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저는 18살 주영익입니다. 2010년 나의 생활은 어땠는가 생각해봅니다. 비교적 다른 연도에 비해 효율적이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1월은 단재학교 동생들과 일본에 갔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마 머리가 길었었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었던 듯 합니다. 2월은 세뱃돈으로 액세서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단재학교가 활기차서 3월이 기대되었습니다. 3월은 단재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설렜습니다. 4월은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다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러모로 좋지 않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5월은 학생 중에 김대환이 왔고 아는 척 안미로라는 학생이 갔습니다. 6월은 그냥 남는 달이었습니다. 7월은 방학이 다가왔고 김가영이라는 학생이 왔습니다. 8월은 방학이었지만 제겐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매일 나와서 글 작업 결국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말입니다. 9월은 2학기 개학을 했습니다. 지민, 은영이라는 학생이 왔고 수연, 성수가 갔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현대 패션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을 첨강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10월은 학생들이 더 모였습니다. 그래서 문규, 근호, 순규도 다니게 되었고 북적였습니다. 11월도 남는 달인 것 같습니다. 12월은 오민진이 성남외고를 합격하면서 출석하지 않았고 서강대에서 듣던 수업도 종강했습니다. 이렇게 1년을 회상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나의 2010년은 단재학교에서 시작해서 단재학교로 끝난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17살 김가은입니다. 저는 2010년에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얼마 안 돼서 자퇴를 했고 자퇴를 하고 나서 단재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새 친구들도 만나서 친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승입니다.
내년에 고등학생이 됩니다. 새롭게 단지학생이 되려고 합니다. 2010년 내게 여러 의미를 가져다 준 한 해였습니다.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다지 행복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따라주지 않는 내 마음과 몸이 얄미웠습니다.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아마 그런 나에게 힘을 준 것은 우리 가족과 하나님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가족과 함께 여행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갖고 싶습니다.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멋지고 보람찬 고등학생이 되도록. 감사합니다. 저는 유문규입니다. 저는 16살입니다. 2010년은 별로 재미없던 한 해였습니다. 아니 그냥 짜증났던 1년이었습니다. 그래도 단지학교 들어와서는 좋았습니다.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이거 하나 느낀 것 같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2011년이라니 세월 빠르네요. 그래도 2010년 신진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없었지만 폭풍 같은 한 해 지나갑니다. 저는 승규입니다. 2010년 정말 피곤한 한 해였습니다. 다가올 2011년 좀 덜 피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5살 유지은입니다. 저는 1월부터 4월까지는 태국에 있으면서 많은 점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큰 힘을 준 게 바로 단지학교입니다. 왜냐하면 5월에 춘천으로 가서 데스노트 연극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기도 항상 갔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단지학교에서의 한국 생활이 12월까지 되었습니다. 10월달까지 여행을 하고 산에 올라가고 연극하고 많은 것들 하고 8월 6일에 이사를 가고 8월 30일에 좋은 친구 정은영이 나오고 그리고 박지민이 오고 최수연이 떠나보였습니다. 9월부터 10월 계속 지내다가 12월에 박근호라는 친구가 오고 필수형대 12월 17일에 놀러가기도 하고 12월 14일에 정은영 파티를 하고 많은 일이 있었던 행복한 단지학교 생활이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저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15살 장지영입니다. 대부분 저를 장크라고 부릅니다. 2010년은 숨가쁘게 뛰어왔다는 생각입니다. 1월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외국은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긴장했습니다. 2월은 무지무지 평범하고 별로 한 것도 없었던 해 같습니다. 3월 2일에 단지학교가 정식으로 개교했습니다. 제대학교처럼 시간표도 짜서 공부를 했습니다. 4월에는 춘천 여행을 가서 데스노트 연극도 하고 춘천 막국수도 먹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연극할 때 대사를 까먹었던 기억도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솔바로 쌤이 가르쳐주시는 일본어가 재밌었습니다. 5월에는 유지훈하고 김다니가 들어왔습니다. 6월에는 이순호 형과 태혁이가 들어오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외국인 섭외를 나갔던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7월은 가은이나가 들어왔고 9월에는 장은영과 박지민이 들어오고 두드림 전에 갔습니다. 10월은 나에게 있어서 참 의미 있는 달이었습니다. 이때 정말로 친한 승규와 문규가 들어와서 분위기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11월은 파주에 있는 임수의 치즈스쿨과 송암 스페이스 센터에 갔었습니다. 진짜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12월은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0년이 지나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15살 김대한입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방학 중에는 키보드가 노란색 걸레와 비슷해질 때까지 놀았고 학기 중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직접 체험하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특별히 목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즐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4살 박근호입니다. 제가 단지학교에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단지학교에 들어와서는 너무나도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1년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저는 14살 조은영입니다. 2010년 정말 짜증나고 지치고 괴로웠습니다. 2011년에는 재밌고 보람되고 즐거운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4살 박지민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안녕, 아빠도 안녕? 14살이었던 올 한 해를 되돌아보기로 했어요. 지난 겨울에는 눈이 참 많이 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집 주변에 있는 음악학원에 갈 때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을 밟고 다닌 기억이 나요. 어쨌든 지난 겨울은 눈이 많이 왔음에도 눈으로 눈사람을 만든다던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을 갔었습니다. 잘 지내다가 왔었죠. 즐거웠어요. 곧 개학을 하고 초등학교 졸업식을 지나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중간고사도 받고 수련회를 다녀온 후 기말고사도 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어 신나게 놀았습니다. 개학 날짜도 착각하여 개학식 날 결석을 하고 부모님을 끌고 교무실로 찾아가 학교를 그만두겠노라고 선언도 했습니다. 그 후 단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미 한 해가 끝나가는 연말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제가 좋은 한 해였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또 올 한 해의 다사다난함이 지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엄마랑 아빠는 올해 어떠셨나요? 이만 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김희영입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내년에는 단지학교 학생이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누군가라는 명칭은 사람도 아니며 그냥 누군가입니다. 어찌되었든 누군가는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아닌 것이 살고 있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는 집 대문으로 가까이 다가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누군가는 발로 집 대문을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누군가가 기다리던 집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잔뜩 화가 나 있었지만 손님은 예의 바르게 굴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덤덤한 얼굴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잠시 묵어가도 되겠소? 방이 없소. 하지만 예의란 찾아볼 수 없는 집주인은 재빨리 누군가의 말을 가르쳐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또한 그냥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나 죽고 너도 죽자 심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마구간이라도 요즘 세상에 마구간이 어딨어? 그럼 개집이라도 걔는 어디서 자고? 난 돈이 없다고. 나도 없어. 넌 집이라도 있지. 지하철로 가. 10,000원이야. 돈을 내. 난 돈이 없다고. 나도 없어. 너는 집이라도 있지. 지하철로 가. 10,000원이야. 누군가는 이렇게 계속 말싸움을 하다가는 목만 아플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결론은 바로 인생은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벌칙은 상을 없애는 것이고 상은 벌칙을 없애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한복판에 살기 좋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603호에는 현빈이 살았고 503호에는 지원이 살았습니다. 603호의 현빈은 503호의 지원을 짝사랑했지만 용기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층 베란다는 6층 베란다보다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603호의 현빈은 503호의 지원을 종종 내어다보냈습니다. 대략 이렇게요. 지원이 가장 사랑한 녀석이 베란다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이 기르는 거북이 너무 부러워. 난 지원이는 거북이 되고 싶어. 그러면 지원은 매년 안아줄 테니까. 난 왜 용기가 없어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걸까? 왜? 아니, 지원식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세요? 다치신 건 아닌가요, 지원씨? 안녕하세요, 한배씨.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너무 속상해서 나도 모르겠지만. 네. 어떤 속상한 일이... RP 말이에요. 지원씨가 말하는 거북이 말씀인가요? 예. 거기 잘 있잖아요, RP. 잘 있긴 뭐가 잘했어요. 이번 봄에 봄은 RP를 들은 지 곧 11년이 돼요. 제가 중1부터 그렸다고요. 전 우리 RP가 좀 더 자랐으면 정말 좋겠어요.
매년 봄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전 부엌에서 쓰는 저울로 RP의 무게를 달아보거든요. 전 우리 RP를 기른 지난 11년 동안에 몸무게가 겨우 75g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 하나도 늘지 않은 거랑 다름없잖아요. 지금 무게가 얼마나 나가지요? 고작 370g이에요. 자몽 하나 정도라니까요. 네, 그렇군요. 거북이라는 동물은 성장 속도가 매우 대단히 느린 편이죠. 하지만 100년도 넘게 살잖아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전 우리 RP가 아주 조금만이라도 더 커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너무 자꾸 앙증맞잖아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괜찮지 않아요. 심각할 정도로 졌던 아실이 이해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쑥쑥 싶어 한다고요. 지원 씨는 진심으로 RP가 커졌으면 하고 바란군요. 알까래! 물론이죠. 진심이고 말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뭐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만약 세상에 TV에서 보니까 어른들이 등에 타고날 정도로 커다란 거북도 있던데 만약에 RP가 TV에 나온 거대한 거북을 봤다면 온몸에 샘이 나서 온몸이 시퍼졌을 거예요. 절명계야, 이 기회를 잡아야 해. 지원씨,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좋은 수가 있습니다. 좋은 수요? 어떤 좋은 수요? 제가 사실 거북의 성장하는 촉진하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에이, 못 믿겠는데요. 제가 소녀시대 명을 걸어서 좀 말씀드린데 정말입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어머, 현빈 씨가 소녀시대를 걸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목숨을 걸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턱이에요. 제발 좀 말해주세요. 뭐 잘못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아프리카 록국거에 유학을 했는데 거의 우리나라 거북은 록국거에서 수입이 되거든요. 제가 그 록국거 사람에게 비법을 배웠지요. 오, 말해주세요, 현빈 씨. 그렇다면 노예처럼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어요. 뭐? 노예처럼? 노예처럼 뭐든지 다 하겠어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종에 주워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종이에 적어가지고 아리로 내려보내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바람에 날아갈지도 모르거든요. 자, 갑니다. 아니, 현빈 씨 몸이 갑자기 작아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마법에서 상대방을 크게 만들려면 자기가 작아져야 하는 법입니다. 하하하하. 지연씨도 벌써 마법의 주문 덕분에 몸이 커지셨군요. RP도 지연씨처럼 쑥쑥 자랄 것입니다. 자, 이 주문을 읽어주기만 하면 말입니다. 아프꺼 라적꺼 점점 라적꺼 점점 서자 아부꺼 쑥쑥 라라자 쑥쑥 라적꺼 쑥쑥 라거크 쑥쑥 라라자 적부 라라자 영무 라라자 컷치 라오 게르브베 라오고 서자 이 라오. 잘한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외국어인가요? 거북들의 말이죠. 거북들은 무엇이든지 거꾸로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말도 거꾸로 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야 그렇겠죠. 아프카라는 말은 거북아를 거꾸로 쓴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말도 다 거꾸로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거꾸로 써보면 이런 거죠. 거북아 어서 자라라, 어서 자라라, 쑥쑥 자라라, 쑥쑥 크더라, 쑥쑥 커져라, 점점 자라라, 점점 커져라, 거북아 자 어서. 현빈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쑥쑥이란 말이 굉장히 많네요. 무슨 특별히라도? 쑥쑥이라는 단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지요. 지원씨, 이제 지원씨가 하실 일은 RP를 바짝 치켜들어 올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주문을 속삭여보세요. 자, 지금 시작해보세요. 아부꺼 라저커 점점 라저커 점점. 잘했어요. RP한테 말할 때는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말해보세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틀림없이 2배는 커져 있을 겁니다. 노력해볼게요. 뭐든지 해볼게요. 그럼요, 당연히 해볼 거예요. 하지만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글쎄 해보시면 압니다. 아부꺼 노예처럼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거기 단지동물 각인가요? 아래층에 사는 등딱지 플로팅팅한 거북 파나요?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아프리카 로쿠꺼에서 수입된 등딱지 플로팅팅한 거북 파냥 말이에요. 아, 있어요? 아, 곧 찾으러 갈게요. 거기 대한동물 각인가요? 여기 등딱지 플로팅팅한 거북 파나요? 아, 있어요? 곧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군. 지원씨 말대로 370g이구나. 50g 더 나가는 거북을 찾아야겠지. 어디 보자. 무겁군. 딱 420g이네. 이제 네가 RP다. 일주만 잘 살아라. 지원씨가 RP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세상이 민지를 좀 멍청하긴 하지. 아피야, 고마웠다. 우리 애들 밥 잘 먹고 심심했지. 어머, 양배추 다 먹구나.
주문이 효과가 있었나. 그렇다면은 주문을 더 외워야겠구나. 이 엄마가 얼마든지 해줄게. 아부까 라저커 라저 서자 아부까 수스 달아라 수스 말하자 수스 라저커 수스 라머크 알피야 양꼬치 먹고 수스 달아라 아니 수스 말하자. 다행이다. 좋은 생각하지 않도록 못 알아보는군.
수수하자 수수하자 커 수수 크 야, 문경 도망갔어. 아부꺼 라저꺼 점점 서자 아부꺼 쑥쑥 라라자 쑥쑥 라저꺼 쑥쑥 라버크 쑥쑥 라라자. 아부꺼 라저꺼 점점 라저꺼 점점 서자 아부꺼 쑥쑥 라라자 쑥쑥 라버크 쑥쑥 라자. 지원 시험 오래간만이에요. 알표를 잘 썼나요? 주문도 매일 열심히 하셨고요. 현빈씨 오랜만이에요. 마법의 주문을 열심히 외포했어요. 정말 반가워요. 어디 거의 다 나오셨나요? 글쎄요. 별 차이가 없는데요. 현빈씨 보고 싶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알피가 조금씩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현빈씨 보기 어떨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글쎄요. 별로 저런 것 같지 않대요. 그런가요? 저는 좀 꽃다운 생각이 들어서요. 왜 주문이 효과가 없었나 보지요. 멍청하게 두 명이 다른이구먼. I got it. 무슨 일이야? 이것 보세요. 우리 알피가 얼마나 커졌는지 제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서 무게를 달아봐요. 어서 저울을 가져와요. 어머나 현빈씨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라고요. 무게가 720g이나 나가요. 전에 비해 2배예요. 2배. 이럴 수가. 마오의 주문 루피입니다. 우리 알피가 이렇게 크고 멋있어지다니. 세상에 위를 좀 봐라. 너 이렇게 키워주시다니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니? 지원씨, 제가 지원실 베란다로 내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서 내려오세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 이 순간이었어.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절대 침착해야 해. 한번 볼래? 정말 멋있잖아. 이제 제가 큰 거북이 됐군요. 그런데 말투가 어머, 내가 왜 그랬지? 기분이 좋아서 그만. 저도 아니
나 좋아. 난 진짜 이렇게 되길 원했어. 그래. 그럴까? 그럼 다 네 덕분이야. 기적을 일으킨 거라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너무 커져서 밤에 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아니야, 예쁜 집이 아깝잖아. 키가 조금만 작아지면 되겠네. 작아지다니 어떡해? 간단하지. 마법이 정말 조금 수정하면 되지. 점점 커져라가 아니라 점점 작아져라고 말하면 돼.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지. 효과가 있을까? 있고 말고 RP가 이렇게 커진 거 보면 몰라?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 바로 이거지. 묶어. 라즈아작 망금조, 라즈아작 망금조. 한 번 해보는 거야 쉽지만 다시 조그매지는 거 싫어. 아니야, 괜찮을 거야. 오늘 밤하고 내일 아침에 속삭여 줘봐. 그러면 운이 좋을지도 몰라. 만약 효과가 있다면 넌 세상 그 누구보다 천재일 거야. 형 아니야. 정영아. 현빈아, 위에 있니? 이것 좀 봐. 무슨 일이야? 효과가 있어. 그 주문이 또 효과가 있어. 이젠 우리 RP가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 나 내려갈까? 어서 내려와. 존경하는 나의 천재여. 네가 만든 기적을 확인하라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 이 순간이었어. 절대 안 사람들 절대 침착대 안 해. 어디와? 너는 어느 인간보다 훌륭해. 역시 현민 씨야. 나가자. 내가 밥 살게. 그 정도의 당근 대접해야지. 밥만 쓸 거야. 왜 저리? 잊었어? 어머, 내가 현빈의 노예가 돼야 하는 거야? 약속했으니 어쩌겠어. 그래, 이제 난 네 노예야. 마음대로 해. 정말이니 진짜니 진정이지? 내가 어쩌자야 알게 됐는데 나네 아빠 5성그룹 부사장이라며. 나 취직 좀 시켜주라. 나 5성그룹에 취직 좀 시켜주라. 이태배가 아니냐. 20대 태반이 교수인데 정말 취직하게 됐답니다. 실망인걸.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나만이 착각이었나? 사랑이 반면이냐? 일단 취직을 하면 그때 무조건 정원할 거야. 필요 없어. 뭐지? 주문을 불러 RP를 평생 잘 돌볼게. 건강한 거북은 또 사오면 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거북의 건강, RP의 건강은 돈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이라도 내가 꼭 필요할 거야. 그럴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 제발 취직 좀 시켜줘! 여러분 재밌는 얘기는 잘 보셨나요? 그 뒤에 지영과 현빈은 결혼해서 잘 살았대나 어쨌대나 진짜 RP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날로 현빈은 모든 거북을 애완동물 가게에 공짜로 줘버렸습니다.
진짜 RP는 거기서 김승태라는 꼬마에게 팔려갔습니다. 김승태는 날마다 RP에게 유기농 양배추와 토마토를 주었고 겨울에는 건초가 가득한 상자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옛날 이야기지요. 지금 김승태는 벌써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쯤 RP의 나이가 30살이 됐을 텐데 말입니다. 저희 특별히 RP를 추천해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결국 RP는 이렇게 2배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이렇게 2배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난 꿈이 있었죠. 어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네! 가슴 속 깊이 몸과 같이 간직했던 꿈. 아니 제가 때로 누군가가 늘 걱정하지 말하고 첫째, 꿈은 독이라고. 첫째,